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시작할게요. 근데 중3 때 원에 대한 건 너무 많이 배웠어. 원의 성질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은 그 원,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에서 해석을 했던 그거를 식으로 표시를 해서 나타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원은 도형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원 공부는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는 순서대로 처음에 해. 그럼 기본 문제 하나는 일단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 응용 문제 갈 거니까. 원의 정의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할 수 없지 뭐. 가위바위보 해. 지면 대답하기. 가위바위보! 아씨. 가위바위보! 아씨. 오늘 승률 안 좋은데? 딴 때는 괜찮은데? 가위바위보! 지연아? 가위바위보! 두 명밖에 안 남았네. 가위바위보! 아니, 그래, 나 이거 내려고 그랬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야, 근데 내가 승률이 6분의 1밖에 안 되냐? 오케이. 그러면 원의 정의 뜻을 말해주면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참 평생 운이 없어 막 이러지 말고. 가위바위보는 운이 아니고 실력이잖아요, 그죠? 다들 실력 좋은데 가위바위보 실력이 떨어졌어 지금. 그럼 원의 정의 한번 말해줄래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니네가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말하기가 쉬워요. 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때 초딩들은 동그라미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설마? 아 초딩씨. 자, 원의 정의를 말해봐라 이거야. 이제 실제 뜻으로 정해준 뜻으로 데피니션을 말하고요. 뭐 내가 잠깐 그러면 딴 데 돌리고 있을 테니까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볼까요? 20초 주겠습니다. 원의 정의를 말해보면 돼. 왜 그러냐면 넌 계속 찾아. 정의대로 식을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정의대로 나타내면 그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장 기본이니까. 자,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과정을 얘기할 테니까 상상해 보세요. 쇠침 가지고 꿍하고 종이에다 찍어. 그 다음에 컴퍼스 다리를 조금 이렇게 벌려. 쭉 벌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리는 걸 돌아가면서 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점들이 모인 게 뭐가 되냐? 원 모양이 된다는 게 상상이 되죠. 쇠침 찍고 컴퍼스 다리 벌려서 그 점들 다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면서 찍어보면 이 점들에 모인 게 잡취가 원이 된다. 이 내용을 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갑니다잉? 같이 잡았고요. 그럼 흑기사를 써도 돼. 두 명 있으니까 네가 틀리면 흑기사가 맞는 걸로 하면 되니까요. 한 명을 찍어.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응? 단순히 피하는데요? 응? 뭐 꼭 눈을 마주칠 필요는 없죠. 얘 이름은 경찬이고 얘 이름은 이두찬이야. 둘 다 찬스 할 때 찬이에요. 그러니까 써야 돼. 이름? 당첨! 자, 이찬아 원의 정의 한번 불러줄래? 점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잠깐만 정의를 쓸게요. 너무 날렸으면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 모임. 이걸 글씨가 너무 길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한 점이 쇠침 찍은 요 자리야. 쭉 이렇게 컴퍼스 다리를 벌린 만큼이 일정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그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할 수 있지. 오케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점들의 모임.
그죠? 자 이제 흑기사 찬츠 썼고 이제 유리가 한번 얘기해봐.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한 점으로 음흠. 일정한 거리에 음. 있는 점들을 아 좋아요. 그거 금방 기억합니다. 넌 또 왜?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 어떤 한 점이 여기라고. 근데 이게 원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원에서 이 자리 중심, 그죠? 중심.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점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좌표를 내가 A, B라고 생각을 할게. 점으로 표시했을 때. 그러면 이 같은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 그림에서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반지름 이렇게 부르죠. 반지름. 반지름은 기호로 내가 R로 쓰기로 약속을 할게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그러한 점들에 모인 자취, 그 자취를 나타내는 대표점을 x, y라고 두고 말을 할 거라. 자, 그럼 당연히 쇠침 찍힌 어떤 자리, 중심으로부터 그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찍어보면 그게 원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요거만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 점이 x, y가 되는 거고 그 원의 정의상 이 길이가 r이 된다고 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이게 끝.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요. 루트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루트가 들어있어서 좀 심심하니 양변을 제곱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2차식 형태로 쓰는 걸로 기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한 식이고 그 도형은 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어떤 원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원이니? 그 원이 어떤 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네들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 중심은 여기고요. 반지름은 이만해요. 즉 여기가 중심인데요. 크기가 이만해요. 그러면 그 원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원이냐고 물어보면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만 얘기해 주면 끝입니다. 어떤 원인지 물어보면 중심과 반지름만 얘기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물어본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게 어떤 원이야 물어보면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중심과 반지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해.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A, B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보고 R이에요 라고 해야 돼. R 제곱 숫자를 불러주지 말고 R이라고 대답을 해요. 자, 확인. 이건 어떤 원이니? 그러면 중심이 1, 마이너스 1,2이고 반지름이 4인 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려봐. 충분히 그리죠. 중심 찍고 대충 크기 4 정도 반지름.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원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마치 이차함수 따지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P, Q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무슨 뭐 표준형 이런 말 쓰는데 다 무시하고 난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이 얼마, 반지름이 얼마 읽어낼 수 있어. 반대로 가볼까 이제? 읽어내는 거 말고
써보는 걸로 가자. 중심이 2,-2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을 한번 식으로 써봐. 이렇게 했을 때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입니다. 이렇게 쓸 줄 알면 된다. 됐죠? 네, 정의로부터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내가 굳이 시간을 써서 가위바위보를 6번이나 하면서 정의를 물어본 이유가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식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 얘기하지 않고 얘만 써놓고 이제 식 모양을 기억해봐 그러면 좀 짜증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상태를 원이라고 하고 그걸 식으로 옮겨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중심 반지름을 알면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차 함수도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 식만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식도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 모양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원의 방정식도 있을 텐데 즉 전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식을 한번 전개해서 불러볼게. 자, 요걸 전개해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부터 쓸게요. y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있던 r제곱까지 아예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차피 얘도 그냥 어떤 상수가 숫자인 거고 여기만큼도 상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만큼도 상수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아예 대표 형태로 쓰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가 ax 여기가 by 여기도 상수 c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을 나타내는 식은 x제곱하고 y제곱이 있고요. 몇 x 몇 y 몇 숫자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a, b, c는 0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을 봐도 여러분들은 원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식 보고 너네들 보고 이 식을 보고 너네들 보고 어떤 원이니? 라고 물어보면 중심과 반지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렇게 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보고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왔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연습도 해둬야 된다. 자, 그래서 책에 안 나와 있겠지만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하나 더 하고 고치는 것을 해볼게. 어떤 x, y에 대한 2차식 형태가 이게 원을 나타낸다. 이게 원을 나타내려면 어떤 기준이면 이걸 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식이 비슷한데 원이 아닌 것들도 있어. 기하에서 말하는 타원일 수도 있고요. 포물선일 수도 있고요. 쌍곡선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어떤 이렇게 xy에 대한 2차식이 원을 나타내는 구조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x제곱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 만약에 3x제곱 더하기 3y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을 보면 일단 원 모양이는 거야. 이게 x하고 y하고 아주 공평하게 잘 부풀려진 거죠. 원이죠. 찌그러지지 않고. 근데 요것만 만족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요런 항이 없어요. x 곱하기 y죠. xy 항이 없어. 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맞는데
이게 개수가 1로 똑같다는 얘기가 x제곱 y제곱 개수가 만약에 3x제곱 더하기 3y제곱 써 있어도 3으로 나누고 식을 쓰게 되면 다시 여기가 만족이 되니까 x제곱 개수와 y제곱 개수가 동일하며 xy라고 하는 항은 없어. 곱한 거. 그냥 몇 x 있어. 몇 y 있을 수 있어. 근데 3xy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요걸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아 이거 원 모양인데?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x제곱 더하기 3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 있으면 개수 똑같네. 몇 xy 이런 항은 없네. 이거 원이네. 왜냐하면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쓰고 나면 원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원 모양은 됐는데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꾸 이제 고쳐보는 일을 자주 하게 될 텐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쓰게 되면 니네가 2줄 또는 3줄을 써야 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줄로 쓰는 연습을 직접 그러니까 이 식을 직접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시간상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요걸 갖다가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한 줄로 고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는 방법. x 완전 제곱식 만들 건데 요거하고 요거만 일단 쳐다보세요. 네, 여기하고 여기요. 그때 완전 제곱식 쓸 때는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요 숫자의 절반을 갖다 쓰시면 돼. 오케이? 해봤죠 우리? 절반. 그리고 제곱하다. 그 다음 y를 쳐다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의 절반.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냐면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더해서 쓰면 여기 어차피 얘 전개해 보면 x제곱 더하기 6x까지 있는데 갑자기 9가 플러스 돼 있는 거니까 양변에 똑같이 9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양변에 똑같이 16을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한 줄로 고치는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3,4 반지름이 5 이렇게 된 걸로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불러줄 수 있게 한번 해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3는 0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싶어. 예를 들면 필요해. 왜냐면 원둘레 길이를 구하라. 반지름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고칠게요. 한 줄로 요거 쳐다보고 요 숫자 절반 플러스 요거 쳐다보고 절반 3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3이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4 3과 1과 4를 다 더해서 8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한 줄로 고치는 얘기야. 중심은 1,2에 반지름은 2 루트 2짜리 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캡처한 다음에 뭐 찍어둘 사람 찍어두세요. 개념 정리 중에서 처음 부분이니까 캡처 해둘게. 원은 도형이고 그 도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의. 특히나 원은 이 정의대로 그냥 식을 쓴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원 어떤 한 점으로부터 중심에 해당되는 자리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게 원이 된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이라는 위치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을 나타내게 되고 그 점들의 모임을 x, y라고 두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돼요 라고 쓰고 나면 이 식이 생긴다. 요걸 보고 원의 방정식. 중심, 반지름 읽을 수 있고 거꾸로 중심과 반지름을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얘를 전개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식으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도 될 텐데
이게 원 모양을 나타낸다는 힌트는 기본적으로 x제곱 계수와 y제곱 계수가 동일하며 몇 xy 이런 항들은 없는 구조를 보면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인데 라고 알 수 있고 자 이때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떤 원이냐고 물어보면 중심 반지름을 빨리 찾아보란 얘기를 만약에 내가 필요하게 된다면 완전 제곱식 구조로 바꿔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두 줄 세 줄 쓰지 마시고 한 줄로 할 수 있게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좋다까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첫 단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요거 들어가기 실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요 내용과 관련된 유형을 한두 개 해보고 나서 실제 용어 들어갈게요. 유형 6번을 먼저 잠깐 볼까요? 방정식 구하기를 나중에 하고 이 원이 되는 조건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 특히 요 식에서는 원이 되는 조건 바로 보고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에서 원이 될 조건 이렇게 고쳐졌을 때 이 식으로 봤을 때 이 모양만 보고는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이 되는 조건은 얘랑 비교를 꼭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고쳤을 때 여기 오른쪽이 지금 어떤 항이 들어있냐면 R 제곱이 들어있지. 제곱이 들어있다고. 그럼 이렇게 고쳐졌을 때 남은 이쪽 우변은 항상 양수이어야 된다고. R 제곱짜리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완전 제곱 고쳤는데 우변이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는 건 원 아닙니다. 0이 되는 경우를 보통 점원. 그 다음에 R 제곱짜리가 음수인 건 허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실수만 다루는 이 그림에서는 실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건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식만 보고 이렇게 고쳐봤을 때 이 자리가 양수가 돼야 될 수 있고 이 식 모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은 만족을 해줘야 돼요. 한번 한 문제를 해봅시다. 이 캡처를 먼저 해놓고 지울게. 자, 유형 6번을 갈게요. 여기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서 사실 기하 쪽에서 다루는 내용을 여기 갖고 와서 그런데 한번 두 문제만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344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k. 자, 요게 원이 될 때 이게 원이 된대요. 자, 그러려면 k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모양을 고쳐보면요. 요거 쳐다보고 x 더하기 2의 제곱 요거 쳐다보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k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숫자 4와 요거의 제곱 숫자 9도 우변에 더해줘야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제곱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보다 커야죠. 따라서 k는 13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 r 제곱자리가 양수이라면 어떤 크기가 있는 원, 그냥 원. 근데 요 r 제곱자리가 만약에 0이 되면 이렇게 점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r 제곱자리가 음수가 된다면 이건 가짜 원. 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은 아닌 거죠. 허원. 그러니까 요거가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근데 상수 k의 최대값은 물었을 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허수 아닌 것까지를 그냥 포함해서 얘기해 줬어. 그래서 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등호가 없는데
정수 K란 말이 있다면 모를까? 정수 K네? 맞냐? 상수 K인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했는데 이 두 개의 원은 우리가 이제 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 여기서는 여기만 취급할 거라 눈이 안 붙게 써주기 바람. 그럼 K가 13보다 작아 최대 정수 12 이렇게 쓰면 답 되는 건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원 모양에서 이게 원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 자체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그 문제가 어디냐면 345번입니다. 요건 기하에서 따온 문제야. 좌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분필가루 많이 나오네. 자, 갈게요. 345번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k 빼기 4에 y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플러스 2ky 플러스 k는 0이 원이 되려면 k의 값은 두 개가 있다. 그럼 k의 값에 따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일단 아까처럼 해가지고 그 r제곱짜리가 양수가 된다는 걸 쓰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원이 되는 기본 조건 중에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이게 만약에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부호는 똑같은데 다른 개수로 되어 있으면 타원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x제곱 개수와 y제곱 개수가 다른데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이면 쌍곡선이라는 2차 곡선이 됩니다. 근데 그 도형 중에서 우리는 원만 배우는 건데 원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y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3분의 1의 k의 k 빼기 4 요 놈이 이 개수와 동일해야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꼴이 돼야 원의 방정식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k 값이 1이거나 또는 k 값이 3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럼 k가 1인 경우를 볼게요. k가 1이 된다면 x제곱 여기는 플러스 y제곱 되고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4x에 k가 1이라면 플러스 2y k가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고쳐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넘어가시고 요거 제곱한 숫자와 요거 제곱한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나타내게 되고요. k가 3인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k가 3이면 6y 그 다음에 k가 3이니까 플러스 3는 0 이렇게 되겠죠. 고쳐볼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요게 2항에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거 제곱한 숫자 4와 요거 제곱한 숫자 9를 더하게 되니까 10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됩니다. 그래서 k값 두 개에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이 다른 원이 생길 수 있고 여기서 문제는 그 k값에 따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점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답 쓰면 끝나죠. 4 2네 2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배웠을 때 당황하기 쉬운 문제 쪽은 이쪽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숫자들이어서 고쳐지면 요거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쪽은 요걸 써야 돼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같다. 자,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본 거고, 이제 지금부터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아마 오늘 원의 방정식 구하기랑 활용 전까지만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많지만 보십시다. 먼저 원의 방정식 구하기에 유형과 구조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잘 들어.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나 그 구하는 문제에 대한 건 이 설명 하나로 끝내야 돼. 유형 정리까지 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걸 할 수 있게 준비를 이렇게 해줄게요.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두 개 써줄게. 여기 맞죠?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원의 방정식 구하기 문제의 유형 설명을 할게. 일단 요식을 봐.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있는 미지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몇 종류야? 세 종류죠. A하고 B하고 R만 알면 끝나는 거지. 맞아요? 자, 이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도 미지수 몇 개 구해야 돼요? 3개 구해야 됩니다. A하고 B하고 C.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힌트가 몇 개 주어질까요? 세 문자를 구해야 된다면 힌트는 3개가 주어지는 게 맞는 거죠. 이해돼? 이걸 방정식 풀이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구해야 되는 문자가 A, B, R 또는 A, B, C야. 문자 알아내야 되는 문자 종류가 3종류라면 그에 따른 힌트도 3개가 주어지는 거라. 그럼 그 힌트가 어떤 힌트가 주어지면 됩니까?를 지금부터 유형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지수 3개가 들어있는 꼴이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힌트 3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 풀 때 힌트 3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 구하든 이 식으로 구하든 구할 수 있는데, 미리 그것도 정리해 줄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99%는 예로 풀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 딱 한 유형의 문제만 예로 풀 거야. 그래서 이 딱 한 유형에 해당되는 놈, 요 놈을 이용해야 될 때는 요 때밖에 없습니다. 세 점이 주어지고 그거 세 점 동시에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건 점과 접할 때 풀었던 문제이기도 해. 요 점, 요 점, 요 점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거는 점과 접해서 어떻게 했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구하시오.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또는 외심을 구하시오. 외심을 구하게 되면 중심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심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를 재면 반지름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점을.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이 식으로부터 찾으면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 찾는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주어지는 힌트 또는 문제 유형을 지금부터 간단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짜증나게 쉽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문제를 내? 짜증나게? 다 맞추게? 이제 이렇게 낼 수 있는 문제. 2점밖에 안 주어져요. 그럼 힌트가 모자란 듯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2점이 지름의 양 끝이 되는 점이라고 알려주면서 2점을 준다.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원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두 점밖에 주지 않았지만 내가 알아내야 되는 내용이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는 거니까 이 두 점이 주어지면 중심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중점 구하면 되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니? AB 길이 구한 다음에 절반을 써도 되고 내가 중점 구해놓은 거랑 어느 한 꼭지점이랑 거리를 재도 되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힌트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그 두 점이라는 게 그냥 점이 아니고 그 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점이죠. 지름의 양끝이 되는 점이에요. 점 하나는 보통 힌트 하나거든요. 근데 점 하나가 힌트 두 개를 나타내는 케이스가 또 있어. 우리 이차함수 배울 때 요런 꼴을 생각해봐. 여기는 알아내야 되는 문자가 A, P, Q 세 개지. 근데 점이 주어지면 여기다 대입해서 풀 때 하나의 힌트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점 중에 꼭지점은 힌트 두 개를 나타낼 수 있죠. 두 문자를 해결하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얘는 두 점만 주어진 거지만 그게 지름의 양끝점이라면 사실 힌트 세 개를 다 받은 거랑 똑같아. 왜?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 힌트 방법이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 근데 학교 시험에는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아까 해본 것처럼 그냥 이 식을 금방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자체가 힌트 2개, 반지름 힌트 하나, 총 3개. 됐죠? 이거는 따로 예제나 이런 걸 풀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이제 힌트를 잘 보세요. 여기 밑에다 쓸까? 좁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3개의 힌트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힌트가 3개 맞는데 그 힌트들 각각을 한번 어떤 식으로 힌트가 주어지는지를 정리해 줄 거야. 중심이 뭐뭐 위에 있다라는 이 말도 힌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중심좌표를 뭘로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한 대로 A, 0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힌트 2개 받은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요렇게 중심을 생각하고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B의 제곱까지 이미 써진 거죠. 반지름만 힌트 받으면 되는 거죠. 또는 뭐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A,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A, B 두 개의 힌트, 두 개의 문자인데 얘를 사용하면 A, X-A의 제곱 더하기 Y-A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한 문자가 하나가 됐다는 건 두 개의 문자가 하나가 됐다는 건 힌트를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힌트 하나당 한 문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 위에 있다라는 중심 위치를 나타내주는 말을 가지고 힌트를 줄 때가 있다. 4번.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자주 주어지는 힌트입니다. 이제 여기는 그냥 받아 알 수 있고 대부분. 4번. 이 원이 X축에 접한다라는 힌트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X축에 접한다. 그럼 이건 힌트를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인지 보시라고.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X축에 접한다 하면 이렇게 생긴 원이 되던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생긴 원, 이게 이제 X축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설명을 해준 거라고 지금. 그럼 얘가 힌트를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냐. 요점좌표, 중심좌표를 내가 A, B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이 식을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뭐 A, B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힌트가 되는 거냐면 X축에 접한다는 힌트가 바로 이 반지름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 그럼 여기 중심이 만약에 위쪽에 있어. 그러면
B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X축보다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B죠. 이해돼?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경우라면 이게 음수예요. B가. 예를 들면 뭐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럼 이 반지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죠. B가 음수였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로서는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쓸 거면 이 중심 Y좌표에 절대값만큼이 반지름이 된다. 이러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말은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만큼이 반지름이랑 같다는 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로 얘의 절대값 숫자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쓸 거예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게 X축에 접한다는 말은 바로 중심의 Y좌표 크기를 가지고 반지름으로 문자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R이라는 글씨 대신에 B라는 글씨를 썼다면 문자 하나가 줄어든 꼴이니까 힌트 하나를 써먹은 효과가. 5번. 그럼 이제 응용력 좋은 너네들은 금방 알겠지. Y축에 접한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Y축이라면 이쪽에 붙어있는 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쪽에 붙어있는 원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가 A, B, 여기도 A, B라고 했을 때 얘기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 쪽에 있어서 조심해야죠. 바로 반지름 길이는 그대로 그 중심의 X좌표와 연관이 있을 거고, 이런 경우라면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역시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 역할이 그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Y축에 접한다는 이 힌트를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냐면 그 반지름 자리를 중심의 X좌표를 활용해서 문자를 줄여서 써라. 이게 그 Y축에 접한다의 내용입니다. Y축에 접한다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좁아서 지우고 써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 두셔도 됩니다. 캡처를 해놓고 지울게.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6번을 쓰겠습니다. 요 두 개를 섞어 볼게요. 한 방에 힌트 2개짜리 갑니다. 이제 힌트 2개짜리 힌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거에 힌트 2개짜리 종류의 힌트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 그쪽에서 접할 때도 있고 2사분면 쪽도 있고 3사분면 쪽도 있고 4사분면 쪽도 있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왜 힌트 2개가 되는지 볼게. 문자가 3종류야. 힌트 2개를 써먹는다면 여기에 있는 문자 종류는 한 종류로 줄어야 돼요. 문자 2개를 해결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돼야 돼. 자, 그러면 1사분면 쪽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이 중심좌표 뭐라고 볼 수 있니? X좌표를 A라고 할게. Y좌표 뭐예요? A죠.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A죠. 그러니까 만약에 1사분면 쪽에 있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힌트를 써먹으면 식이 이 길이도 A니까
결국은 이걸로부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 문자 3개 a, b, r 있던 거를 이렇게만 쓰면 이미 힌트 2개를 다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점이 하나 더 있어. 힌트가 총 3개니까 점이 하나 주어지면 대입하는 순간 a 값이 결정되고 원의 방정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맞아요. 그럼 이쪽은 원래는 a,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긴 a,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종류가 되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쓸 때 두 종류로만 구분할 수 있게 읽는 법을 얘기해 줄게. 여기 a, a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야. 즉 x좌표랑 y좌표랑 동일한 값이지. 그러니까 1사분면 쪽하고 3사분면 쪽에 있는 두 개의 원을 하나로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즉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합니다. 즉 여기를 a,a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그냥 a,a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이쪽에 a,a일 때 a는 양수고 이쪽에 a,a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음수일 뿐이야.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야 결국. 그리고 반지름은 a,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되겠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냥 a제곱 쓰면 되죠. 그죠? a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나.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두 종류로만 구분한다면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면서 접하는 원 종류가 있고 이쪽은 a, 마이너스 a, a 여기는 a, 마이너스 a 있죠? x하고 y가 반대 부호죠. 그러니까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그런 경우로 접하는 원이 두 개가 한 종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같은 걸로 쓸 거야? 반대로 쓸 거야? 여기는 그럼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이런 원들 두 개 1사분면 3사분면 쪽은 그냥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로 쓴 게 여기 있는 원. 반대 부호로 써져 있는 게 이쪽 2, 4, 4분면 쪽에 있는 접할 수 있는 원. 요렇게 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중심이 삐리리리에 있다. 자, 이거 이외에 이제 사소한 힌트 빼고 아까 했던 이제 이 얘기요. 그냥 세 점 지나는 원. 그러니까 지나는 점 3개를 알려주는 경우. 얘만큼은 어디에 식을 다 전부 다 이식 모양을 이용해서 쓰는 게 되고 1% 하나 딱 하나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놓고 나서 그 세 점을 대입합니다. 즉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하는 게 요거 유일합니다. 세 점 지나는 동안. 나머지는 연립방정식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이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식 모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종류의 전체예요. 지금 자취 문제만 빼고는 유형 10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 10번까지가 아까 하나 빼고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한 7개, 그 다음에 자취 문제가 하나, 활용 문제 하나 이렇게 돼서 총 10개거든. 근데 지금 여기 나왔던 게 유형 10개 벌써 5개, 6개 되죠. 그 유형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 뿐이고 이제는 이런 힌트들을 합쳐서 몇 개가 되게끔 3개가 되게끔 주어질 테니 각각의 힌트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끊어서 갈게요.